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뛰어난 수학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수학자는 수학 교수였거든요. 수학 교수는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 교수의 연봉의 12분의 1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 교수의 한 달 월급이 이 사람은 1년치 연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하숙도 치고 콤파스도 만들어 팔고 그래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소문을 하나 듣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 코페르니쿠스의 새로운 세계관도 알고는 있었어요.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해서 설명할 방법이 있네? 하고 말았죠. 또 코페르니쿠스의 책이 금서가 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 못했기 때문에 금서가 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갈릴레오가 이상한 소문을 듣습니다. 망원경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망원경을 들고선 이탈리아로 왔대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1608년에 레페르쉐이라는 한 안경공이 네덜란드에서 긴 통에다가 렌즈 2개를 붙이고서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탈리아 사람이 그 망원경 가운데 하나를 사가지고 이탈리아로 귀국을 한 거죠.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을 사왔대. 망원경은 양쪽 끝에 렌즈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멀리 있는 것도 보인대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만 듣고선 얼른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망원경이 실제로 그 레페르쉐이가 만든 망원경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아요. 이 만든 망원경을 가지고 그 이탈리아의 총독한테 갑니다. 그 지역에. 총독님, 이거 보세요. 한 거죠. 얘들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우리 몇 킬로 앞까지 온 다음에야 적들이 쳐들어온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이 망원경을 보면 상대기 먼저 알 수가 있어서 우리는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총독이 야, 이거 정말 좋은 장비구나. 빨리 납품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납품합니다. 그래서 돈을 막 또 벌어요. 근데 그 자리에 여러 귀족들이 있었잖아요. 그 귀족들도 너도 나도 하나씩 다 구입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망원경을 가지고서 자 숲을 봅니다. 숲에 나무들이 팔랑팔랑 거리는 거, 사슴이 뛰어다니는 거를 보죠. 그리고 건너편 성에 아가씨를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땅을 봤는데 갈릴레오만은 그걸 가지고 하늘을 봤어요. 그때가 1609년입니다. 2009년이 세계 천문의 해였거든요. 2009년이 세계 천문의 해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망원경으로 하늘을 본 지 400주년 된 거를 기념해서였던 거죠. 하늘을 봤더니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목성에 달이 있는 거예요. 뭐 갈리메데, 이오, 유로파, 뭐 칼리스토 이런 달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목성에 달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목성에 달이 있을 수 있지. 이게 뭐가 문제라고. 목성에 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그랬잖아요.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고. 근데 목성에 달이 있다는 뜻은 뭡니까? 목성 주변을 도는 천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갈릴레오가 생각합니다. 천동설도 말이 되고 지동설도 말이 되는데 고르고 있지 않았거든요. 물론 지동설이 좀 더 간단하지만 고르지 않았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천동설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아니라 천동설이 틀렸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권위가 확 떨어진 거예요. 틀린 말이 나왔잖아요.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딴 데를 도는 게 나왔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하늘을 또 여기저기 많이 봤어요. 금성을 봤습니다. 금성을 봤더니 금성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작고요. 또 어떨 때는 큽니다. 어떤 초승달 모양으로 보이기도 해요. 우리 뭐 새벽에 금성 보잖아요. 새벽과 초저녁에 금성을 볼 수 있습니다. 초저녁에 보는 금성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새벽에 보는 금성은 샛별이라고 그러고요. 초저녁에 보는 금성은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그러죠. 그때쯤 되면 초저녁이 되면 개들이 막 짖어요. 밥 달라고. 그래서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금성은 새벽과 밤에만 보이고 한밤중에 안 보이거든요. 그걸 또 천동설은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너무나 태양과 가까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긴 한데요. 근데 금성을 보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금성이 돈다면 항상 금성은 같은 크기를 보여야 되죠. 커졌다 작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돌고 있고 금성도 돌고 있다면 태양 쪽에서 여기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다면 금성이 크게 보일 거예요. 근데 지구는 여기 있는데 금성은 저쪽에 있다면 금성 훨씬 작게 보이겠죠. 확실해지는 겁니다. 아, 금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 지구도 마찬가지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을 쓰게 됩니다. 새로운 우주책에 대한 대화를 써요. 거기에 3명이 등장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사그레도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그레도는 중재자예요. 손석희 같은 분입니다. 사회를 보시는 분이고요. 또 한쪽에는 뭐 심플리치오라 해가지고 천동설주의자도 있고 지동설주의자도 있죠. 지동설주의자는 갈릴레오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일 동안 막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는데 잘 설명을 해줍니다. 천동설주의자가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동설주의자가 아 그렇죠. 당신 말이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다만 조금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약간 틀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에 잠깐 상처를 줘요. 또 다음에 조금 상처 쌓이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죠. 시절이니까 자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한 번에 깰 수는 없고 조금씩 상처를 주면서 나중에는 이러니까 아무래도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겠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중재자인 사그레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말도 맞고 너 말도 맞는데 천동설은 너무너무 복잡해. 이렇게 복잡한데 이해도 할 수 없을 정도야. 근데 지동설은 상당히 간단하군. 그런데 우리 과학자들에서의 과학 철학에 이런 게 있잖아. 자연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자연은 쓸데없이 복잡하게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있거든. 천동설은 복잡하고 지동설은 간단하니까 아무래도 지동설 택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갈릴레오도 책을 마무리를 합니다. 천동설 너무너무 복잡해요. 지동설 간단해요. 그쵸? 우리는 간단한 걸 골라야 되거든요.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 뭘 고르겠습니까? 지동설을 고르게 되는 거죠. 딴 이유가 아닙니다. 저희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아직까지도요.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성이 도는 걸 본 사람은 없어요. 우주선을 타고 멀리 올라서 딱 내려가 봤더니 저기 태양이 있고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본 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린 다 여러 가지 증거를 놓고서 유출하고 있을 뿐인 거죠.